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좀 날씨가 태풍의 영향인지 어제는 종일 비가 오더니 좀 흐린데 딱 맞는 이 디스플레이 창이 흐린 날씨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오늘은 멋진 차를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끌고 오지 않고 G80 일렉트릭파이드. 와,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운 G80 전동화 모델이라는 무려 1억 원에 육박하는 전기차를 오늘 저희가 들고 와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일반인들이 그냥 봐서는 전기차인 줄 전혀 모른다. 그냥 G80 차에다가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잔뜩 단. 처음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차가 왜 이렇게 무거워. 무려 2.3톤. 기존 내연기관 G80 가장 잘 팔리는 게 지금 G80이 2.5 터보. 2.5 터보보다 무려 500kg가 무거워서 우와, 차 되게 묵직하다. 370마력 정도 출력은 충분해서 가속력은 상당히 괜찮은 국산차로는 최정상에 오른 전기차를 타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남현수 기자가 또 니로 발표회도 이 차 타고 갔다 오고, 타보고 나니까 어떤가? 이 차를 제가 주행을 예전에 시승 행사에서도 해봤었는데, 가장 운전석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시트 포지션이 기존 G80에 비해서는 좀 높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 아까 편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내 구성만 봤을 때는 외관보다 더 이게 전기차인가? 아닌가를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계기판을 그냥 가려버리면은 이게 전기차인지 내연기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기존 모델과 동일하고, 그걸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자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소비자들이 넘어왔을 때 부담감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G80이 타겟층으로 하는 고객의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젊지 않고 좀 높다 보니까 그런 보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오히려 좀 더 나은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G80 자체가 워낙에 정숙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기차에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가서 진짜 조용한데,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타보면 발진 가속은 괜찮지만 일단 차가 되게 묵직하다. 상당히 무겁네. 그 느낌을 민감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네, 이게 이 차량이 지금 4륜구동 모델로 AWD 모델로만 판매를 하는데, 앞에하고 뒤에하고 모터 출력이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한 모터가 들어가서 370마력을 발휘를 해주고, 토크도 71kg 포스미터나 발휘를 해요. 그래서 발진 감각이 굉장히 부드럽고, 와, 이렇게나 잘 나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속 페달을 살짝 꾹 밟으면은 쫙 하고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도 4.9초밖에 걸리잖아요. 이 대형 세단이 4.9초라는 발진 가속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난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스럽게 나갑니다. 근데 평상시는 그냥 일반적인 정차 상태에서 출발하면은 그냥 후륜구동, 4륜구동 역할을 거의 못하고, 이제 급가속을 하거나 고속주행에서 가속을 할 때 이제 앞쪽에 있는 모터가 같이 구동되는. 그러니까 그 4륜구동 계기판 구동 방식을 딱 켜놓으면 시내에서는 거의 후륜만 달리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급 세단에는 이런 세팅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에 타도 이 묵직한 느낌이라면은 승차감에서 어지럽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에는 옵션까지 다 들어가져 있어서 모니터도 달려 있거든요. 2열 승객을 위한 모니터까지 달려져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다 2열에서 다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열 승객에 대한 편의, 그러니까 쇼퍼 드리븐으로 탔을 때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구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장만큼은 역시 제네시스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내장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G80 전동화 모델인데, 뭔가 조금 전동화 모델에 조금 개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더 첨단 느낌을 나게 했다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제네시스 모델에서도 거의 유사한 구성이거든요. 제네시스는 완전 전기차 브랜드로 거듭난다라고 발표를 2025년 한 만큼 이런 구성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잘 쓰고 디자인 잘하고 이런 것까지는 지금 상태에서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구성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무슨 캠핑 모드, 테슬라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해서 뭔가 그런 조그만 장난을 하든지, 아니면 전기차의 특징, 시동을 커도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차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근데 승차감 진짜 부드러워. 네. 근데 이제 급격한 그러니까 장애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회피해야 됐을 때 물리학의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니까 좀 휘청거리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정숙성, 바닥 소음, 풍절음은 거의 없었고, 바닥 소음도 거의 안 나고 외부에서 차단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급가속을 피한다면 실제 주행거리
완전 충전했을 때 500km. 500km라면 주말에 뭐 골프를 가던 여행을 가던 한 번 정도만 충전하면 되는 출퇴근 거리를 감안한다면. 그렇죠. 다만 좀 장거리 주행 갔을 때 짐이 많거나 뭐 골프 치러 가는 거나 아니면 좀 놀러 갔을 때 트렁크에 짐을 실어야 하는 경우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트렁크 보면은 전기 모터가 후리는 들어가다 보니까 LPG 본배처럼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었어요.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트렁크 공간이 좀 좁아진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당장 전기차 내가 G80을 탄다, 뭐 첨단 냄새가 아니더라도 타는 불편하다 충전 때문에 그렇게 집밥 환경만 돼 있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충전, 주유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충전 물려놓고 저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1,000만 원 정도 더 쓸 수 있다면 충분히 탈만하지 않을까. 좀 하여튼 뭔가 전기차로서의 디스플레이에서의 그 UI나 그런 걸 조금 다르게만 했다면. 네. 물론 위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솔라루프가 솔라루프 자세히 보니까 이거 진짜 솔라루프네. 솔라루프로 뭐 정도 할 수 있을까? 솔라루프가 도움이 되긴 된대요. 이게 주행거리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주차 환경이나 주행 환경을 따져봤을 때 차는 주행하는 시간보다 주차되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근데 주차장이 보통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거 타는 사람 다 지하 주차장이나 햇빛이 가려진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걸 뭐 땡볕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특히 여름에는 뜨거워서 보통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이게 효용성이 있냐? 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들어요. 솔라루프를 제대로 활용하면 1년에 1,000km 정도 더 갈 수 있다는데, 그 말 그대로 아파트가 아닌 일반적 가정 주택에 살면서 햇빛을 잘 보게 해놨을 때 사실상 솔라루프 선택하면 한국에선 정말 필요 없는, 뭐 회사에서 달아준다면 모르지만 이게 뭐 정말 필요 없는. 잘 깨지는 부위는 아니긴 한데, 만약에 저기 사고 나서 저게 깨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거 캠핑카는 솔라루프를 할 만한 이유가 주로 밖에서 돌아다니고 밖에 세워놓기 때문에 지하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솔라루프를 하면은 하다못해 노트북 사용한다든지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하는데, 뭐 이거는 조금 이건 아마 북미 사양, 북미에서는 좀 선택하지 않을까. GV70 저번에 탔던 전동화 모델은 내장 플러스 일단 차박 용도로 평탄화와, 역시 전기차, 우리 기사에도 오늘 댓글이 달렸던데 전기차로 차박을 했더니 니로 올해 7월에 뽑아서 부부가 24도에 맞춰놓고 최고였다. 전기차는 차박이 최고다. 뭐 그런 얘기는 해놨지만, G80 뭐 차박용 차는 아니지만 사장님의 오너 드라이빙 차라든지 소포 드리븐 차, 대기업 고위급 임원의 기사를 두고 타는 소포 드리븐 차도 하등에 걱정할 게 없다. 나도 오늘 이거 타다가 느낀 게, 김태현 디자이너 말씀 생각이 난 게, 현대기아는 아직도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뭔가 더 넣고 싶어서 그런가 좀 심플리파이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가 많어. 제네시스는 뭐 여백의 미라고 하는데 여백은 이쪽에만 있고 여기는 뭐가 많죠. 어쨌든 이런 플라스틱 소재나 이런 거의 그 고급감이나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부분들은 뭐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이렇게 이 요트 느낌 나게 둘른 이 마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G80이 국내에서 제일 큰 대박이고 그런 특수한 법인 수요 때문에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상 경쟁해야 할 E클래스나 5 시리즈의 판매 대수는 아직 거리가 멀지만,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를 국내 출시를 할 텐데 EQE가 출시가 되면 사실 G80 전기차랑 겹치거든요. 가격대는 좀 더 높긴 하겠지만 그 모델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EQE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80 전동화 모델 500km를 아침에 주행거리 찍힌 거 보고 우와, 정말 해볼 만한. 지금도 거의 80%대 427km 갈 수 있다고 떠 있어요. 자, G80 전동화 모델 월 300대, 그러니까 내연 3000대 정도 팔리는 G80의 300대를 충분히 차지할 만한, 가성비는 아니고 뭐라고 되나 이거,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충분한 성능과 만족감을 주는 차다. 1,000만 원 더 써서 3.5 터보보다 전동화 모델 살만하다. 이게 내 결론이고, 저 사륜
전륜 모터를 쓰는 걸 보려면 고속도로나 나가야 될 것 같아. 오르막길 올라오니까 살짝 쓰더라고요. 살짝. 네, 오르막길 올라올 때는 살짝 쓰고 원페달 드라이브도 가능한. 네, 원페달 드라이빙이 아이페달 기능이라고 이름이 붙어있죠. 물론 이제 원페달 드라이브 하면은 만약에 이게 오너가 아닌 저 소포 드리븐 차였다면 바로 기사 혼날 거야. 한마디 듣는 크게 혼날 야 어지러워 딱. 아이페달은 아마 뒤에 뭐 VIP를 태운다면 끄고 뭐 당연히 꺼야 될. 네. 뭐 주행거리 넉넉한데.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무게만 거의 300kg 이상 추가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 차량 대비 배터리만 순수. 전동화 모델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는 게 그만큼 무게를 덜어낼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냥 딱 정말 엔진하고 변속기만 딱 덜어내고 나머지를 덜어낼 수가 없는. 기름 탱크 덜어내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써야 된다는 게 마운트나 막 이런 부분을 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2.3톤이나 된다. 이 정도면 한 200km는 전동화 모델 플랫폼이라면 아마 한 200km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차 특성에 맞게 주행거리 늘리려니까 무려 87kWh의 그런 대용량 배터리를 달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무게가 무려 2.3톤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매력 만점인 가심비로 타야 할 차, 가성비보단 G80 일렉트리파이드 모델, 전동화 모델 저희가 시승을 해보면서 우리 남현수 기자랑 같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전기차, 렉서스와 BMW 전기차 리뷰를 해보고, 그래서 저희가 니로 플러스에서 V2L을 이용한 메스틴 반합 요리 다음 주에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